지금부터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뵙는데 여러분 덕분에 6박 8일 동안 여러 출장 다녀왔습니다. 제가 간 데가 독일 비엔주하고 헬싱키, 프랑크푸르트, 그다음에 폴란드의 포스카트 세 군데를 다녀왔는데 비엔주 가서는 매년 주 미국 장관하고의 그런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개선하고 또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런 의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비메리 메모리얼 비메모리얼의 그 세계 1위의 인피니언 협의회 그 관계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인피니언이 아시아의 주된 중국을 거점으로 하고 있는데 중국의 거점 대한 충남에 그래서 거점으로 해서 지금 많은 투자를 끌어내면서 많은 협의가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프랑크푸르트에서는 5개 기업하고의 투자 MOU를 체결을 했는데 5억 3,500만 불을 투자했는데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영국 이런 기업들이거든요. 2차전지, 스마트팜, 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냈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제가 독일 갈 때에 또 우리 충남의 중소기업 27개 기업들이 수출 상담회 개최를 위해서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142건의 그런 수출 상담을 진행을 했고 2,500만 불 규모의 상담을 기록했고 거기에서 직접 또 현지에서 300만 불 이상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는 외국에 나갈 때 꼭 충남에 소재한 중소기업들을 함께 가서 그 수출 상담회를 통해서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발판을 만들어주겠다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리고 프랑크푸르트에서 저는 누차 동일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목 좋은 그 골목에서 구멍가게 하는 그런 식으로 손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저는 영업을 위해서 중소기업도 만들고 대기업도 만든다는 그런 생각으로 앞으로 그 기업 유치를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건도 제가 볼 때는 아주 세계 경제적인 그 추세는 좀 어렵지만 충남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걸 긍정적으로 그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그런 전쟁, 그다음에 하마스, 이스라엘 또 이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미국과의 그런 갈등 문제, 그다음에 중국과 대만과의 그런 강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유럽이나 아니면 이런 데서 아시아 시장에 진출을 할 때는 중국이 인구도 많고 시장도 크기 때문에 중국을 거점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제가 나열한 이런 상황들 때문에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들이 고민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우려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충남이 도전적이고 열정적으로 나아간다고 하면 기업 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용이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한 200개 기업 정도를 프랑크푸르트에 모아놓고 충남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 투자하는 데서 장점과 여러 가지 그런 입장에서 설명을 하는 투자 설명이 가졌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또 호응이나 이런 반응이 좋았다. 앞으로 이게 이제 투자로 이어지는 이런 부분이 어떻게 우리가 훈련이 되겠지만 그 자리에서 반응이 좋았다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 프랑크푸르트가 소재한 이게 헬센주인데 이 헬센주에서 좀 적극적으로 저희 충남과의 그런 앞으로 관계를 개선하고 또 확대시키자 하는 그런 제의가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거기 이제 프랑크푸르트 같은 차범근 선수가 뛰던 프로 축구팀도 있잖아요. 우리도 충남 아산하고 청안하고 프로 축구팀을 수요하는 충남 블루스 축구는 이제 그래서 스포츠는 우리 유준현이라든가 젊은 선수들이 가서 선진 그런 교육 시스템 속에서 모르고 문화적인 교육, 그 다음에 프랑크푸르트가 금융과 모든 유럽의 기업들이 모이는 소위 거점 관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의 그런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생길 수가 있다.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저희보다 프랑크푸르트에서 저희한테 헬센주에서 적극적으로 단계 개선이라든가 비료 확대 요구를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주 긍정적인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고 하는 생각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프랑크푸르트에 이 독일 이 사무소 개설했습니다. 사실 그게 사무소라고 얘기하지만은 유럽 사무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럽 사무소 항상 사무소를 통해서 많은 정보와 또 우리가 유럽의 기업들을 투자 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는 첫째는 유럽이라든가 해외에서 대한민국을 보는 시각이 과거랑 달라졌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삼성이나 아니면 LG나 이런 대기업들이 우수한 제품을 생산해나고 수출을 하고 투자를 하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다 하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그 부분에 한류 문화가 세계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류 문화의 그런 영향 두 가지가 합쳐서 대한민국 선진국이 또 문화도 아주 강한 나라라는 그런 인식을 해결이 심어진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런 다양한 요소를 하고 이런 기업이라든가 투자라든가 모든 부분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앞으로 우리 충남의 발전을 위해서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투자 유치라는 다양한 문화기를 해서 대한민국의 국격과 목표를 찾겠다 생각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실 텐데 제가 이 외국에 출장 가 있는 동안에 김포가 서울시에 편입된 김포를 논란이 있던데 그리고 또 지역이 시민연대라는 되게 야당 기질을 가지고 있고 야당 편에 주 입장을 대변하는 분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분들이지만 4개 시도의 시도지사에 그쪽으로 입장을 밝혀라. 그래서 김포시 서울 편입 문제는
저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할 메가시티, 이제 서울의 이제 메가시티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저는 서울의 그런 와 또 서울 주변에 행정구역 정비 이런 부분보다도 지방 메가시티가 저는 우선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지방 메가시티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소위 수도권과 또 지방 간의 개선을 좀 또 개선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의 그런 추진은 모르지만 저는 지방 메가시티가 좀 우선이다. 그래서 지방 분권, 균형 발전, 그래서 지방시대 구현을 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이런 청사진이 먼저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이런 그 미래 순서적인 그런 부분이나 현재 우리나라가 무효에 있는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방 시대 또 지방 발전을 위한 청사진, 예를 들어서 행정, 교육, 재정이나 아니면 권한 같은 경우를 어떻게 지방으로 이양을 할 것이냐, 그리고 또 수도권에 있는 대기업이나 아니면은 대학교 같은 경우를 어떻게 지방으로 리즈를 할 것이냐, 이래서 수도권과 지방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어떻게 해서 할 것이냐 하는 이런 청사진이 먼저 제시되고, 제시된 그 속에서의 수도권의 행정구역 정비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다는 논의를 해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앙 정부하고 정치권에 강하게 이런 지방의 그런 메가시티가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청사진을 좀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좀 나서달라고 강하게 요청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이건 지역의 이 주민들의 그 의사가 제일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충청권에서 지금 4개 시도가 하나로 통합하는 메가시티 구성을 지금 추진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그 추진을 좀 강도 있게 그리고 또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하겠다 하는 말씀드리고, 또 충청권에 우리 충남 도미를 비롯해서 세종, 대전, 충북에서 메가시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메가시티 구성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좀 계획하는 데도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해오는데, 행정 시스템이 일제 강점기 때 이루어지잖아요. 일제 강점기 때 이루어지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하고 최 근래까지 주민등록번호 호적 초보 뛸 때에 그런 수기로 연사무 동사로 떼어줬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행정도 다 디지털화 되어 있고 또 교통도 발달되어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인구가 몇만밖에 안 되는 그런 부분에 지금 모든 그 행정 시스템이 다 있는 그런 상황이 그래서 행정 이게 고비용이다, 저효율이다. 저는 이 기회에 대한민국의 그런 새로운 시대, 또 미래를 향해서 문제 있는 그런 다 이런 기회에 개편하는 그러한 논의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교통통신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발달되는데 어떻게 100일 넘는 전에 일제 강점기 때 행정 개편 어떻게 행정 수요를 제대로 수용을 하고 또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부분들도 저는 그런 많은 논의를 통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좀 듣고 또 충남 그의 입장을 정리하는 그런
기획을 살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나가기 전에 럼피스킨 병이 발생해가지고 걱정은 안고 또 유럽에 출장을 가고 있는데 전체 보고를 받으니까 오늘까지는 이제 방역이 끝난다고 해요. 끝나면 대개 2주 내지 3주 지나야 이제 상체가 생기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1, 2주 내에 모든 부분이 정리가 될 수 있겠다. 안정을 찾을 수 있겠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그런 부분은 방역이 거의 다 이제 거의 끝났으니까 이제 살처분한 피해는가 신속하게 피해라든가 보상 또 복구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럽 출장 가 있는 동안에 무기 발광 디스플레이 저희 충남이 선정이 됐고 또 대사무소에 선정이 됐는데 또 저희 정부지사가 여러분들께 이 상황 말씀을 드렸는데 별로 기사를 좀 안 써주신 것 같더라고요. 이거 진짜 괜찮습니다. 사실은 SOC 분야에서는 역대 이게 최대 규모거든요. 그리고 뭐 사업비만 해도 9,500억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서 대부분이 사업들이 국비와 또 지방비, 매칭들이 있고 민자들이 있고 물론 뭐 그렇게 이게 이 매칭이 됐지만 매칭 비율도 국비가 7천억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충남의 입장에서는 그런 산업에 주도적으로 나아가는 충남의 입장에서는 이건 큰 패거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언론인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좀 기사화해 주시고 해야 우리 국민들이 알 텐데 좀 아쉽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앞으로 이 디스플레이 산업에 있어서의 그런 이런 부분을 신시장 창출 선도하고 또 핵심 기술이나 제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국내 제품을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획기적인 그런 사업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자율주행 플랫폼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가에서 거의 1조 가까이 투자를 해서 산업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사업들이 충남에서 선정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관심을 좀 갖고 지금 어떤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을 주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KBS 박지훈 기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KBS 박지훈 기자입니다. 유럽 투자 유치 첫 기자회견을 했는데 저희도 가시적인 평가가 낼 수 있도록 자신감이 투자하셨던 바입니다.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메가시티 서울과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기자님께서 입장은 메가시티는 지방 메가시티가 우선이다라는 입장 발표해주셨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메가 서울에 대응할 수 있는 핀란드의 대안은 어떤 것이 있을지 지금 현재 그 베이밸리 메가시티하고 4개 시도가 연하다 7,000건 메가시티 계획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중심으로 조금 그런 발전된 계획이 있으시다 한 가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충남도가 추진을 하는 4개 시도가 메가시티 지금 추진단이 구성이 되어 있고 또 각 시도에서 공무원들이 파견나가 있고 의회까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 충청권이 560만 정도가 돼요. 그래서 560만 정도가 하나의
메가시티를 위해서 통합이 이루어져야 뭔가 경제라든가 여러 가지 뭐 다양한 그런 시너지가 일어난다. 되게 어디 덴마크 같은 경우가 600만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유럽의 작은 국가 정도가 돼야 제대로 자치 분권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서 이 경제적인 정책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효율성이 있다. 또 뭐 유럽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메가시티들을 그 정도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는데 사실 또 하나는 대전은 뭐 충청남도에서 떨어져 나간 그런 환경 그런 구역이 있고 또 세종도 마찬가지고요. 또 충북 같은 경우도 옛날 조선시대 때부터 팔도 중에 하나 충청도에서 하나의 그런 문화 정서를 갖고 있는 그런 보잖아요. 이걸 뭐 쪼개서 행정 이런 시스템으로 간다면 좀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봐서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 충청권 같은 게 하나가 되고 또 뭐 전남, 전북 그 다음에 광주가 이 하나로 되고 또 부울경 또 그래서 PK 그 다음에 대구, 경북 DK 이런 형식으로 해서 저도 대한민국이 한 5, 6개 정도의 광역도로 가야 된다. 그래서 광역도에 포함이 안 되는 같은 특별도라든가 한두 개 정도, 제주도라든가 이런 형식. 또 제주도 같은 경우도 전남을 합쳐도 되는 부분에서 지금 한 5, 6개 정도의 광역 시도로 가고 또 그 속에서 지방분권과 그 다음에 또 균형 발전을 이루는 그러한 틀 속에서의 그림이 나와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주 부정적인 그런 부분만은 아니에요. 원칙적인 부분을 얘기했지만은 사실은 그 김포 이 서울시 편입 이 부분이 굵어지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각 권역별로 메가시티 통합 이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더 탄력을 받고 논의가 더 활발해질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제가 그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 수도권의 그런 메가시티 문제보다도 지방의 그 메가시티가 우선돼야 된다. 우선돼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물어보셨죠? 그러면 그 서울 중심, 그리고 수도권 중심이라는 그런 한계점 그리고 그런 부작용들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우리 충남도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뭔가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럼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그 베이베리 메가시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5개, 6개의 그런 그 권역으로 나눠져서 광역 시도로 이렇게 통합이 된다고 하더라도 인접한 그런 데서는 함께 그런 사업들을 벌일 수 있는 그리고 같이 공유하면서 공동으로 이 목표를 정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게 저는 베이베리 메가시티다 이렇게 저는 봐요. 그래서 아사마 일대에 그게 지역 경계라는 그런 부분이 공간이 있는 게 아니고 붙어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사실은 베이베리 메가시티 추진을 했고요. 그리고 또 서울은 이게 이제 이 문제가 불거진 부분이 그 부분 제일 먼저 불거진 부분이 그 부분이잖아요. 김동연 경기지사가 경기도를 남도 북도로 이렇게 뭔가 분할을 하고 분립시키겠다. 그 속에서 이 기프의 그 스탠스가 이제 자기들한테 여러 가지 불리한 부분이라든가 불만 이런 부분들이 노출이 되는 상황 속에서 그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경기도 남북도를 저는 분할화한다는 부분은 그 세계의 그 흐름에 저는 역행을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가 1,400만 정도가
많은데 뭐 메가시티는 1,400만짜리도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다만 적어도 우리가 이 광역권으로 이렇게 해서 메가시티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이 안에 뭘 담을 것인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이 새롭게 우리가 준비하고 또 추진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또 이 대한민국이라는 큰 이 그릇 안에서의 그런 재정비라든가 재정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그 속에서 보면은 저는 경기도가 1,400 정도라면 한 400만 정도 인구를 이 광역권 4개 정도로 이렇게 그 비수도권을 나눈다 보면 한 100만 정도씩 분산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뭘까 하는 그런 고민 속에서 이루어지고 약 400만 정도가 수도권에서만 이 비수도권에 이 인구가 미국이 될 수 있다고 그러면 저는 이건 긍정적으로 저는 보거든요. 그런 방향 속에서 가야지. 물론 이제 수도권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교통 문제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시민들의 그런 편의 문제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겠죠. 있고 정비를 해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큰 틀 속에서의 지방의 그 메가시티 먼저 정부 국가나 정치권에서 좀 관심을 갖고 그것도 우선시해야 된다. 다음은 그 뉴스 온라인 천민호 기자님 질문해 주십니다. 뉴스 온라인의 천민호입니다. 협약했다보다 중요한 건 실행했다 같습니다. 또 이번 외자유치 순방 결과에서 나온 기업 투자 예정 금액의 연차별 진행 수익 계획을 알 수 있는지와 도에서 민선 8기 추법 이후 15개월 만에 국내외 16조 원을 돌파했다고 보도자료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내 기업들이 실제 투자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기사님께서 점검을 하고 계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 16조가 넘어요. 이제 17조 한 8천억 가까이가 될 거예요. 17조 8천억 정도가 되고요. MOE라는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 3년 안에 얼마 투자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저희들하고 좀 업무 협약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체적으로 저는 타 지역도하고 틀리게 정확하게 그 회사가 투자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서 팔로업을 제대로 하고 협약을 좀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삼성 같은 경우도 앞으로 2030년 동안에 우리 충남 56조 정도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정확한 구체적인 그런 계획 이런 부분들이 없다 그러면 저는 그런 부분들은 투자 포함을 안 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MOE 체결한 그런 회사들은 지금 자기들 계획대로 투자를 해나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실행했다 하고 또 뭐라고 좀 드리다가 협약했다보다 중요한 건 실행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실행했다라는 실행하고 있다. 네. 실행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이게 3년 계획, 2년 계획, 4년 계획 계획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투자한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실행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대로 약속을 지킬 수 있냐 없냐 그런 회사는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보고 저희가 MOE 체계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하나 단체장의 해외 순방은 대한민국의 국격과 충남을 알리는 중요한 자리인데요. 해외 순방에 K-POP 고등학교 학생들을 함께하는 이유와 그다음에 성인들이 아닌 청소년 학생들이 해외 순방에 굳이 같이 가야 되는지 그 이유도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지금 우리 한류 문화가 전 세계에 에서 인기가 있고 많은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는 외교에 우리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저는 매개다 이렇게 보거든요. 제가 외국 나가가지고 그 외국의 지도자들과의 그런 협의를 하는 것보다는 대통령이 가서 또 정상적인 하는 것이 더 무게감이 있고 효율적인 것 같듯이
그것도 또 하나의 그런 저는 외교 관계에 있어서의 그런 신뢰만큼이나 아주 지금 효율성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K-팝 고등학교는 우리가 앞으로 교육이 나아가야 될 그런 다원화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리고 미래를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교육적인 그런 측면에서의 저는 아주 모범적인 그런 또 하나의 그런 특수학교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한림문화하고 같이 그래서 저는 이 공연단을 꾸렸고 또 공연단 속에서 K-팝 그런 것들을 뭐 프로토들과 그런 거 많이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는 이런 K-팝 고등학교도 있고 또 고등학교의 애들의 그런 실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외에 이렇게 보내주고 또 하나는 이번에 가서 그냥 K-팝 고등학교만 한 게 아니고요. K-팝 고등학교하고 먼저 영상으로 서로 간에 뭐라고 합니까?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제 공연 이 주제를 정하고 또 서로 간에 논의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하루 전에 가서 하루 후에 또 손발 맞춰보고 하면서 이게 함께 공연하는 이런 부분들도 좀 중요하다. 저 다음에는 그 MBC 그리고 그 부분에 또 얘기하면 저는 제가 작년에 와서 K-팝 고등학교에 있다는 걸 알았고 K-팝 고등학교가 뭔가 새로운 그런 교육의 그런 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의 장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우리 국내에 어떤 충남도에서 한 큰 그런 행사들 같은 경우 오프닝 무대에 이렇게 올려보고 하면서 저는 자꾸 젊은 청소년들이 더 성장하고 그러려면 큰 무대에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K-팝 고등학교라든가 또 우리 충남에 있는 예술고등학교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좀 자주 큰 무대에 쓸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대전 MBC 김태호 기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권 메가시티 먼저 지금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데 이미 충청권 메가시티는 충청 4개 시도가 추진하고 있는데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뭐 당론으로 지금 이렇게 채택이 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또 걱정되는 거는 충청권 하계 2 대회인데 지금 개폐회식 장소 예정된 대전 서남도 스포츠타운, 충청종합 체육시설 이런 것도 지금 많이 불투명해진 상황이고 충남도도 한 5개 경기장을 조성해야 되는데 이런 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런 충청 유대회와 관련해서 같이 묶어서 그러면 정부나 여당이나 이런 쪽에다가 지원 요청을 좀 하실 계획이나 그다음에 이런 충청 메가시티 같이 엮어서 좀 건의하실 계획 같은 것도 있으신지 말씀 좀 안 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아직 멀었고 지금은 작년에 하고 올 6월에 이제 분위기가 이제 출근돼서 몇 개월 되지 않았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더 좀 염려하고 또 조심하고 가져야 될 그런 부분들은 지금 대전하고 세종의 이제 개폐식장 문제 같은 경우가 이제 제일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또 시간도 걸리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차질 없이 이제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 그런 사업들인데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타라든가 그런 부분들 없이 추진을 해달라 얘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저희 충남에 예를 들면은 5개죠? 7개인가? 5개인데 헬스장 하나만 이제 저희가 새로 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내부에. 그 문제도 저희가 예산이 국비가 30% 주고 저희가 70%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계획대로 가고 있고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요. 나머지 이제 헬스 외에 다른 부분들은 지금 기존에 있는 그런 우리 체육관이라든가 그런 경기장을 개부수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지금 질문을 잘 주셨는데 저는 그 세계 대학생 경기대 이런 과정들이 우리가 사실은 통합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의 또 다른 매개지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저도 언론에서 조금 봐서 외국에 있는 동안에 봤는데 언론에서 좀그 통합 그런 문제에 있어서의 그런 의의 원구성 그런 숫자 이런 문제가 조금 비교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문제도 제가 풀려고 합니다. 빨리 그래서 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 통합이라는 이 부분이 쉽지 않거든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늘 저는 만약에 다음 지방선거 전에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불출마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럼 불출마를 하겠다,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으로 이제 한 사람을 선택할 그런 상황이라면 좀 불출마를 하겠다 하는 그런 각오입니다. 그래서 통합에 대한 의지가 좀 강하다. 그래서 우리 어른이들께서도 저는 이 통합이 가야 미래에 충청도가 제대로 국가 균형 발전이라든가 아니면 지방 분권 문제 이런 문제 지금 이루어질 수 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대전일보 윤신영 기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일보 윤신영 기자입니다. 서울 메가시티보다 충청도 메가시티가 먼저 추진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중앙정부와 중앙당에 이러한 부분을 요청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4개 시도, 충청권 4개 시도하고 함께 요청할 생각이 있으신지? 당연히 4개 시도가 함께 해야 되는 문제고요. 그리고 이미 제가 어제 그 인천공항에 내려서 지방화시대 위원장을 비롯해서 관련 부처 장관, 그 다음에 또 그 국민의힘의 그런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경태 의원, 그 다음에 또 대통령실 다양한 데 벌써 다 통화를 하고 또 문제제기를 하고 그렇게 하고 디스턴스를 또 뭐 정리할 필요는 없지만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도 이 수도권의 그런 피부를 비롯해서 주변 지역의 그런 편의 문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지방의 권역별로의 그런 메가시티 문제와 함께 논의를 하겠다라는 얘기도 어제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켜보고 가면서 잘못되게 가는 그런 상황이 사회 시도가 하나로 모여서 더 나아가서는 영남도 그렇고 함께해서 이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꼭 관철이 되고 또 함께 갈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충청투데이 김준곤 기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자님 저희 잘 안 보이시지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베이밸리 메가시티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11월이나 연내에 아마 경기도랑 비전선포식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자리에서 좀 미리 공개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한번 듣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허락해 주시면 좀 정치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국민의힘 혁신위에서는 지금 공천 혁신 방안 중 하나로 검토 중인 게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하시면 연임 못하게 하는 걸로 지금 검토하던데 이거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베이밸리 메가시티 그런 문제는 지금 협의를 진행을 지금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뭐를 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협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발표할 때 하고요. 다만 큰 스탠스는 이 경기도하고 저희가 같이 함께 할 것은 연내 정하고요. 그리고 또 경기도하고 같이 할 것만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다른 데도 그림을 또 그려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또 하고 그래서
내년 연초까지는 정리를 좀 끝내겠다, 계획을 좀 안 끝내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치권의 국민의힘의 이제 공천 혁신회의 안에서 3선 이상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걸 이 규정으로 정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무리가 따를 수 있다. 다만 적어도 3선 이상 지낸 분들은 자기들이 정확한 그런 앞으로 남은 그런 정치 여정 속에서의 그런 뭔가 계획과 그리고 또 정확한 그런 자기들의 소식이나 역할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걸 더 이렇게 연장을 하면서 정치를 하려고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저는 원래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그때도 삼선하고 당에서 험지나 좀 어려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하라면 그 역할을 맡고 하려고 이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치를 해왔던 그런 사람이고 저는 그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그 부분을 규정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못하게 막고 하는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우연적 요소가 있는 그런 부분이 이건 못하면 도덕과 그다음에 상식과 경륜 이런 부분 쪽에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은 중진들이 어려울 때는 그다음에 한 가정으로나 조그마한 사회나 아니면 국가나 아니면 어느 조직에 있었든지 그 조직이 어려울 때는 이 주책을 맡았던 사람들, 중진이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어른의 입장인 사람들이 희생과 헌신이 먼저 선행이 되는 그런 조직이 새롭게 뭔가 그 조직이 좀 살아나고 그다음에 그 조직이 건강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기사가 없으시면 기사님 마무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늘 저는 우리 기자분들한테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 기자분들한테 제가 또 실수해서 저희 또 직원들이 또 실수해서 있다고 그러면 사실대로 얘기하고 사과도 사과하고 또 개선을 개선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좀 올바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자주 뵙시 이렇게 무도를 때 제가 우리 기자분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국민들께 이런 소상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다. 그리고 언론들이 어떻게 보면 그 중간에서 대개 역할을 하는 거다. 우리 언론 중요성을 제가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언론들도 나름대로 소통을 이런 부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 전에 한번 이 전체가 이렇게 모여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